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희선입니다. 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전년 대비 8.6% 오르면서 1997년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유럽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에 유럽 중앙은행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통화 정책 회의를 열고 금리를 한 번에 0.5% 인상하는 빅스텝을 22년 만에 단행했는데요. 이로써 부채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이탈리아 등이 재정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EU의 최대 교역국인 영국의 중앙은행도 비스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원화적 통화 정책을 유지해오던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2016년 3월 이후 6년 넘게 유지해오던 제로금리 시대도 막을 내렸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후반기 국회 원구성에 합의했습니다. 우선 상임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11곳, 국민의힘이 7곳을 각각 맡기로 했으며, 그동안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과방위원장과 행안위원장은 여야가 1년씩 번갈아가며 맡기로 했습니다. 백신 4차 접종을 마친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현지 시간 2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79세인 바이든 대통령은 고위험군에 속하지만 현재 증상은 경미해 백악관에서 격리 상태로 업무를 수행 중이라며 트위터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정부가 15년 만에 소득세 과세 체계를 변경하며 내년부터 직장인들의 소득세 부담이 최대 80만 원가량 줄어들 예정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하위 구간 일부 개편에 그쳐 서민들의 체감 효과가 크지 않고 대기업과 부자를 위한 감세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돈을 자유롭게 다른 사람에게 보낼 수 있는 금융앱 토스가 학생들 사이에서 돈을 갈취하는 새로운 도구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토스는 부모의 동의를 받으면 만 14세 미만 청소년에게 쉽게 계좌 개설이 가능한데, 이 점을 이용해 이 같은 갈취 행위가 청소년들의 놀이 문화로 번지고 있습니다. 인천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추락해 숨지게 한 20대 남학생 A씨가 중간간 치사 및 불법 촬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실험까지 했지만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증명하기 어려워 살인죄가 아닌 치사죄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택시 어플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취소 수수료에 대한 민원이 늘어났는데요. 기본요금이 비싼 택시나 예약 택시의 경우 최대 5만 원의 수수료를 물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택시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취소 수수료 안내 강화와 단가 조정, 손해배상 규정 마련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청와대를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 버금가는 랜드마크로 키워 K-컨텐츠로 경제도약을 이끌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박복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청와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1단계 작업이었다면 청와대를 국가적 상징물로 만드는 것이 다음 작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서 근무 중인 모든 지하철역의 직원과 지하철 보안관이 목에 걸고 다니는 신분증에 녹음 기능을 탑재한 신분증 녹음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지하철 이용객의 폭행과 폭언에 대한 사전 경보를 통한 예방과 사후 법적 대응 시 증거 확보 등 효과가 기대됩니다. 삼성전자가 20년에 걸쳐 미국 텍사스주에 2천억 달러를 투자해 반도체 공장 11곳을 신설하는 중장기 계획을 추진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삼성전자가 텍사스주에 제출한 세제 혜택 신청서를 통해 텍사스주 오스틴의 2곳, 테일러의 9곳의 반도체 생산 공장을 새로 짓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신청서에서 삼성전자는 테일러 신공장 9곳에 1,676억 달러를, 오스틴 신공장 2곳에 245억 달러를 각각 투자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삼성전자는 이미 오스틴의 반도체 공장 2곳을 운영 중이며 테일러에도 170억 달러를 들여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어 이번 계획으로 10,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노준영, 김희선이었습니다.